우리 어떤 거 찍다가 얘기가 나왔는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한번 생기부 반영 방식이 학년별로 지금 막 다르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이것저것 생기부에 있는 비교과 내용이 좀 빠지게 됐다. 근데 빠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냐가 또 있겠지. 입시에서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기사 중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그거를 내가 했던 얘기랑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정리가 된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데치고 어머님들과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이거 기사 내용을 설명을 할게. 이 기사는 이제 한국대학신문이라는 그 신문에서 있는 기사인데 기사 주소 링크는 설명에 같이 붙이고 하면 될 것 같고 우선 이거 기사 내용은 봉사활동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유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한 내용의 기사야. 여기 지금 보면은 2022학년도 대입부터 그러니까 이게 고2 기준으로 했을 때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학생이 한 봉사활동을 교사가 이 친구가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좋은 봉사활동을 했다 막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어디에서 몇 시간 했는지만 이제 입력을 한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평가가 빠지는 거잖아. 그치. 그냥 뭐 이를테면 동사무소에서 1년에 몇 시간 몇 번 했는지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변별이 좀 줄겠지. 차이가 없어질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 시간 장소는 기재가 되니까 진정성 있는 봉사를 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제 2024부터는 봉사활동이 뭐 어떻게 또 바뀌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2023년에 현 중3이야. 그랬을 때 상급 학교 진학 시 그러니까 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한 실적은 대학교에 제출이 안 돼. 빠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학교 내에서 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그게 여전히 지금처럼 제출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병원이나 뭐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따로 한 봉사활동은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은 보통 봉사활동이 다 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게 좀 나눠져.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런데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우리 채널에서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이런 거야. 학생회 활동을 하고 막 방송반을 하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전교생이 다 같이 하는 봉사활동 이런 게 있다?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다 들어가.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어떤 활동이나 더 나아가서 MOU를 맺은 봉사활동이 학교 교육 계획서에 의거하고 교사가 만약에 임장한다면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가 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왜 선도부 같은 거에도 봉사활동 시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이미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입시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는 학교들이겠지.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아예 그냥 버스 대절한 다음에 봉사활동 하는 대로 애들 다 같이 실어 나르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그냥 단체로 그냥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학교 내에서 한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현장의 교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봉사활동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과연 이렇게 개인 봉사활동을 뺀다고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야.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거에 따르면 학년이 내려갈수록 반영되는 부분들이 이것저것 몇 개가 좀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이 빠지는 걸 가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 비교과의 비중이 줄고 그러니까 비교과보다는 뭐 다른 게 어떻게 더 중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정시에서 이제 수능 위주의 전형이랑 그 다음에 수시에서 교과와 학종 요거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입시가 좀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 세 개는 꾸준히 갈 전형들일 거란 말이야. 그럼 학종이 아예 빠지지 않은 이상 이런 비교과 내용들은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반영이 되는 거면 어떤 내용이 빠진다고 해서 크기가 이렇게 중요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남은 것들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지는 구조인데 문제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게 실제로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봉사활동 빠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대학교에 제출되지 않는다,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뭔가를 알아봐가지고 한 봉사활동이 빠지는 거지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거는 사실 지금 가능하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학교에서 이런 입시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학교랑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노력의 크기가 되게 다를 거야. 그리고 이런 지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교 소속인지가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있는 학교들은 어쨌든 그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서 뭔가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라도 이제 머리를 쓸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은 이미 있어.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봉사활동 쪽으로는 뭔가 아예 기록 자체가 없겠지.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 봉사는 어차피 입시에서 반영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봉사 시간의 총량인데 그래서 나도 실제로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 봉사 시간 뭐 1년에 몇 시간 정도 해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정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뭐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부분도 없진 않았어. 근데 지금은 확실히 양보다는 질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의미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도 또 오해가 있는 게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을 해. 봉사활동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는 의미 있는 걸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요것도 이제 어머님도 나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야. 봉사활동 내용이 꼭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 내가 만약에 의대를 생각하잖아? 그럼 병원에서 꼭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뭐 병원에서 봉사활동 해봤자 뭐 지들이 직접 수술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걸 대학이 몰라? 당연히 알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의대 지원을 할 때 플러스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건 거야. 혹은 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 있어. 사범대나 교대 쪽 지원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기는 멘토 멘티를 꼭 하거나 아니면은 교육봉사 같은 거 있거든. 그런 것들을 꼭 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하죠 하면서 되게 걱정하고 막 이런 경우 있어. 근데 꼭 그런 거 없어도 되기는 하거든. 꼭 그런 거여야만 되는 건 아닌 건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차라리 봉사활동을 갖고 만약에 좀 의미 있게 신경을 쓰려고 하면 봉사활동 기록이 좋다고 꼭 대학을 붙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신경 쓸 만한 여력이 된다면 차라리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지속적인 활동 사실 이 지속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봉사활동을 했냐보다 사실 이 지속성이 훨씬 더 평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의미 있게 반영을 해. 실질적으로 일회성 봉사 한두 번 했다고 내가 내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일회성 봉사활동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그 봉사활동을 계기로 엄청나게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믿기진 않는단 말이지. 그치.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그러기 힘드니까. 그것보다는 만약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내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됐다면 그 봉사활동이 차라리 어느 정도는 좀 지속성이 있어야지 그 서류 기록을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게 뭐랄까 납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봉사활동이 어떤 기록으로 어떻게 이제 남는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지점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해가 많다라는 내용의 칼럼이야. 그래갖고 이게 내가 딱 녹화하면서 했던 내용이랑 거진 지금 그때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이랑 왜 그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기사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봉사활동 같은 경우 내가 느끼기에는 어머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생기부 비교과 중에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파트야. 그래서 요거 기사를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